히딩크 감독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네. 한 10년 만에 지금 그 감동의 순간을 재현을 했는데 좀 나이도 들고 그죠? 여전히 배고프실까요? 예. 네. 그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0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하느냐가 요즘 또 다른 관심사인데 박근혜 의원의 선택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오늘 정치뉴스 화면 보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직후 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와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에선 각하의 비교수로 논란이 됐던 서기호 전 판사가 금배지를 달게 됩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윤금순 비례대표 1번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윤 차장. 예. 그 요새 정치인들은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지 이런 거 예. 굉장히 관심 많이 기울이고 예. 그 중요시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의미로 왜 저길 골랐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옛날에는요, 그 출마 선언할 때 당사 기자실 아니면 당사 뭐 지하 강당, 네. 의원회관 1층 무슨 그 세미나실 뭐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대부분 거리로 나가요. 그죠? 네. 예, 밖에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네. 이미지.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어떤 그 정책, 어떤 슬로건,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싶은데 그거와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네. 그런 것을 아주 고심을 거듭해서 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흥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장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앞서 왜 세종대왕 앞에서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보다는 예. 조금 히트 무난하고 쪽으로. 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무난하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그 어제 박근혜 대표 그 캠프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 각계각층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다. 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 이러는데 아마도 그게 박근혜 대표가 지금 가장 그 큰 문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불통 이미지다. 네.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극복하려는, 그것을 이제 보완하려는 의미에서 그 타임스퀘어 열린 광장을 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씨가 너무 많긴 한데, 김두관 지사는 이제 땅끝마을. 예, 8일이죠. 이건 일요일 날 하는데, 그 해남 땅끝마을, 저기는 땅끝마을이 가장 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두관 지사가 내세우는 슬로건, 그 책 이름도 아래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나름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이장 출신이라는 점이고. 김영환 의원은 어제 그 민주당이죠. 그 출마 선언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어요. 과학기술을 이제 과학 입국 이런 걸 내세우니까 과천의 과천과학관 앞에서 했습니다. 좀 귀엽던데요. 예, 좀 귀여우면서 헤드셋에 청바지 입고 막 했죠. 네. 비 맞으면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예, 지금 화면 나오네요. 예, 적어도 일종의 이제 본인이 젊다. 내가 그렇죠. 그 위에 양복 상의도 벗어 제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젊은 이미지 그런 것도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했었죠. 서대문 독립공원이죠. 옛날에 독립공원. 서대문 구치소인데 네. 자기가 이제 학생운동할 때 거기에 몇 개월간 옥고를 치른 장소이기도 하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서 거기를 잡았다고 하죠. 예. 자, 뭐 특징적인 걸 찾아서 이제 대선 후보 출정식, 캠프 출정식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명단이 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뭐 잔이윤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잔이윤 뭐 다들 오래된 사람인데 네. 다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6시대예요. 예. 아이고, 이런 녀석. 1980년대 한국의 그 1인 토크쇼 네.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뭐 토크쇼의 황제, 뭐 토크쇼의 대부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어떤 자리로 들어왔느냐 하면 지금 그 조직도가 좀 나옵니다만은 얘기도 박근혜 캠프 재외국민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번 총선부터 그리고 대선으로는 처음이죠. 재외국민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는데 그 재외국민 투표권을 겨냥해서 저분을 영입한 것 아니냐. 근데 저분이 2007년에 박근혜 대표가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인연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적어도 잔이윤 토크쇼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건데 적어도 소통 이미지, 재외 국민들한테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죠. 지금 캠프의 조직도인데 캠프 조직도 전부 다 31명입니다. 현역 의원이 11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2007년 경선 때는 현역 의원만 31명이고 전체 130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단촐하죠. 단촐하고 이제 그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워낙 세게 전부터 경선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경선은 무난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조용하게 내실 있게 본선을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캠프 인선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쭉 알아왔던 사람들로 많이 채워졌다 이런 지적을 좀 한 곳도 눈에 띄는데 그 면면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몇몇 신문이 이제 그런 지적을 했죠. 대부분 친박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다 주변에 포진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의 쇄신파 내지는 비박 의원들은 다들 배제된 것 아니냐. 그리고 절반 이상 20명 정도가 박근혜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다. 이런 비판도 내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또 박근혜 대표가 많이 받아왔는데 실제로 이제 당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나머지 비박 의원들을 좀 더 충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좀 띄는 분이 여기 변추석 국민대 디자인대학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있죠. 이분이 이제 미디어 홍보 본부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공식 포스터 제작에도 관여하고 무슨 굉장히 인기 있는 화면에 나오죠. 인기 있는 무슨 광고 카피라든지 굉장히 사람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데 아주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인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현직 언론인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언론인 출신이거나 보통 언론인 출신은 있죠. 언론인 출신은 여기 대변인에 어디 나오죠? 대변인의 이상일 의원이 총선 직전까지 중앙일보 정치부 논술위원을 했나요? 정치부장도 했고 이런 분인데.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인물이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전번에 비상대책위원도 했었죠. 그때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분인데, 그래서 정책위원회, 이번에 정책을 아주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여기에 캠프 조직 내에서도 핵심적인 조직인데,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겸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보면은 박근혜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얼마나 강조하고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1993년에는요, 퇴출된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인가를 뇌물로 받아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구속시킨 사람이 또 홍준표 검사, 당시 검사였는데,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제 투명화, 깨끗한 경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이런 구시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합니다. 사실 잔이윤도 좀 옛날 분이라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모르죠. 어떤 목적으로 그분을 영입을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의 이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포들 상대로 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계산이 셈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